30살 무일푼 탈북자. 20년 후 그녀는 대한민국 10대 기업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2004년 겨울 압록강을 건넌 30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북한에서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지만 남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든 돈은 5만 원, 몸에 걸친 옷은 브로커가 건넨 낡은 점퍼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그녀는 대한민국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수진푸드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여자의 실화입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수진이 탈북을 결심한 건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28살에 같은 음악대학 출신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고달픈 삶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중국에서 쌀을 몰래 사오다 국경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뇌물을 쓸 돈이 없었던 남편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6개월 만에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수지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새벽 4시 수지는 압록강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서 걸었고 그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수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건너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행 루트를 탄 수지는 태국과 라오스를 거쳐 2005년 3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수지는 그들의 눈빛에서 연민을 읽었습니다. 불쌍한 탈북자라는 시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수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구로동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남은 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북한에서 음악 선생님 하셨다고요? 여기서는 그거 경력으로 안 쳐줘요. 사투리가 심하신데 고객 상대는 좀. 면접 20번을 떨어졌습니다. 31살 경력도 없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식당 설거지로 시작했습니다. 시급 3,500원. 하루 10시간 일하면 35,000원. 한 달에 100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북한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그 손으로 지금은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2006년 봄 수진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한편에서 아주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 수진 씨 솜씨 좋네요. 북한에서도 김치 이렇게 담가요? 네, 배추김치는 비슷한데요. 저희는 명태김치도 많이 먹었어요. 명태김치? 그게 뭐예요? 수지는 북한에서 먹던 명태김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린 명태를 불려서 고춧가루와 무채를 넣어 버무린 김치. 생김치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맛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봐요. 내가 재료 살게. 아주머니의 제안에 수지는 주말에 명태김치를 만들어 식당에 가져갔습니다. 반찬으로 내놓았더니 손님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뭐예요? 진짜 맛있는데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요. 아주머니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이거 팔아봐요. 나도 투자할게. 그렇게 수진의 명태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6월 수진은 아주머니에게 300만 원을 빌려 작은 지하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구로동 시장 근처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태를 불리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주머니 식당에 납품하고 시장 반찬가게 몇 곳에도 입점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설거지꾼이 이제는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반찬업체에서 비슷한 명태김치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은 수진보다 30% 싸고 포장은 훨씬 깔끔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우리도 장사해야 하니까. 3개월 만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빚은 늘어갔습니다. 수진은 다시 설거지를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김치를 담그고 밤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포기할까? 2008년 초 수진은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 백화점 납품 제안 들어왔어요.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식품팀 바이어가 아주머니 식당에 왔다가 명태김치를 맛보고 연락처를 물어갔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수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바이어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맛은 좋은데 포장이 너무 구식이에요. 그리고 위생 인증도 없고요. 하지만 스토리는 좋아요. 탈북 여성의 손맛. 북한 전통 음식. 이거 마케팅 포인트가 확실해요. 바이어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고 포장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생산량을 10배 늘릴 수 있으면 백화점에 입점시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은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가서 창업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 가서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5곳을 돌아다니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침내 한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00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총 3천만 원. 수진은 이 돈으로 작업실을 20평으로 확장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장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2008년 9월 드디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첫 달 매출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직원을 뽑았지만 맛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지난번이랑 맛이 다른데요? 너무 짜요. 명태가 너무 질겨요. 수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레시피를 정확히 수치화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감으로 했지만 이제는 안 됐습니다. 수진은 모든 과정을 정확히 계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태 불리는 시간, 물 온도, 고춧가루 비율, 숙성 온도와 기간,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맛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맛. 3개월 후 클레임이 줄었습니다. 재구매율이 올라갔습니다. 2009년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도 입점했습니다.
직원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작업실은 100평짜리 공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수지는 더 이상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수진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로 수산물 공포가 확산되면서 명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원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올리면 손님이 떠날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적자를 감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자. 명태 대신 다른 재료로 김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음식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가지김치, 미나리김치, 더덕김치. 수지는 3개월 동안 50가지가 넘는 김치를 시험 제작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시식하고 개선하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덕김치가 압권이었습니다. 쌉싸름한 더덕에 새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2012년 봄 더덕김치를 출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치인데 고기 맛이 나요. 술안주로 최고네요. 더덕김치는 명태김치보다 더 잘 팔렸습니다. 매출은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기회구나. 2013년 수진푸드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전혀 모르는 40대 탈북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탈북 이야기도 조금씩 썼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김장을 했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먼 다큐에 수진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4년 방송이 나갔습니다. 30살에 탈북해서 재벌이 되기까지 김수진 대표의 이야기. 방송 후 주문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국 배송 가능한가요? 대량 구매 할인되나요? 한 달 매출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지는 공장을 다시 확장했습니다. 직원은 10명이 됐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북한식 반찬 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인삼튀기, 두부밥, 감자녹마, 옥수수국수. 북한 음식을 남한에 알리는 것. 그게 수진의 목표가 됐습니다. 2017년 수진푸드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연매출 300억 원, 직원 200명. 상장 첫날 주가가 30% 급등했습니다. 수진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여자가 500억 자산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수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공장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했습니다. 김치 맛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수지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수진푸드는 달랐습니다. 집밥 트렌드로 오히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수지는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로 나가자.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K푸드 열풍과 맞물려 반응이 좋았습니다. 코리안 어센틱 김치. 수진의 김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2023년 수진푸드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가을 수진은 서울 강남에 있는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이 보입니다. 20년 전 반지하 방에서 올려다보던 그 남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수진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수지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공장을 돌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제품 개발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제 꿈은 대한민국 1등 식품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수진푸드는 현재 탈북민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20%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나누는 겁니다. 2025년 1월 김수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10위에 선정됐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21년 만입니다.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던 탈북 여성이 이제는 1,500억 원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증명한 건 돈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든 몇 살이든 무엇을 가졌든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수진푸드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코스피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김수진 회장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